위에 있는 그림처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일단 사각형 하나 기본 그리시겠죠. 자, 그린 상태에서 선 색깔 없애고 면 색깔을 간단하게 사용하기 편한 색깔로 입력하시고, 얘를 옆으로 이렇게 카피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색깔을 입력하셨을 거예요. 그쵸? 자, 이렇게 된 아이가 하나가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뭐 블렌드 툴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이용하셔도 상관없고요. 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드시겠죠. 자, 물론 첫 번째 아이를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주시는 건 대단히 좋은 기능입니다. 자, 옵션 켜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건.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? 그 다음 거를 하려고 봤더니 안 맞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뺀 다음에 혹시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, 자,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. 저는 이렇게 할게요. 그냥 이대로 카피를 해서 톡톡, 자, 그대로 내려갈게요. 그대로 내려가면서, 자, 두 번째 칸에 있는 하나를 지우겠습니다. 한쪽을 그냥 지웠어요. 지우면 어떻게 되느냐, 각각의 그룹되어 있는 아이들을 왼쪽 정렬로 바꿔버리면 알아서 맞게 딱 들어가 버리죠. 그러면 끝에 있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간편하게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. 자,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 쭉 나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식의 형태로 짜서 진행하셔도 되는데, 문제는 이런 식의 형태 패턴이, 이 체크 무늬처럼 되어 있는 패턴이 수백, 수천 개의 형태로 쭉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조금 얘기는 다르겠죠. 자, 그래서 이 아이를 반복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형태를 흔히 우리는 패턴이라고 합니다. 패턴이라고 하는데, 자, 패턴을 만드는 방법. 자, 첫 번째는요,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게 어느 정도는 미리 만드세요. 자, 엄청나게 많이는 필요 없지만 적당하게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.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. 자, 그러고 나서 세로선을 하나 그으세요. 자, 이렇게. 자, 세로선을 하나 그은 상태에서 이 선이, 자,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형태의 이 위치가 오른쪽으로 그대로 쭉 유지해서 나아갈 때 동일한 곳에 있는 동일한 도형의 그림이 나타나는 곳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있는 이 위치는 보시다시피 색깔이 다르니까 아니겠죠. 자, 그렇다면 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자면, 자, 이 아이의 위치를, 여긴 아닌 것 같고요. 그럼 한 번 더 그대로 가보도록 하죠. 쭉 갔더니 처음에 있던 이 자리와 동일한 위치가 이 자리 맞죠? 네, 그래서 처음에 있던 이 자리에 맞춰서 여기까지 하나를 그어줍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자, 하나 체크해 주고요. 자,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얘를 이번엔 X좌표로 해보도록 하죠. X좌표로 현재 보고 계신 이 형태대로 이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아래로 마찬가지 내려가 보겠습니다. 쭉 내려갈 때, 자, 여기는 색깔이 마찬가지 다르니까 아니죠. 그럼 그대로 또 내려가요. 또 내려갔더니 그 다음 칸은 요 파란색 요 자리가 위에 있는 이 자리와 일치하죠. 자,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검은색 화살표 세로 그대로, 노란색 화살표 가로 그대로를 뭐 할 거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늘려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 이 세로선도 그대로 늘리면, 자, 요만큼. 자, 잘 안 보이니까 이 아이를 일부러 선의 두께를 조금 줄게요. 자, 보이는 형태 있죠?
요만큼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? 가로로 계속 이어서 반복하고 있는 거 맞나요? 세로도 이 형태 그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맞나요? 네. 그럼 이 아이를 뭐라 그러냐? 하나의 본이라고 합니다. 여러 개 패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구조, 패턴의 기본 틀, 이걸 하나의 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형태를 쓸 건데요.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. 전부 다 그룹 해제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지우세요. 자, 마스크 씌우시면 안 돼요. 지우세요. 과감하게. 자, 깨끗하게 지우신 이 상태에서 얘를 자, 위에 그림처럼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패널에서 저는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려고 하는데 패턴은 없어요. 그래서 뭘 쓸 거냐? 예, 바로 스와치를 사용할 겁니다. 스와치는 뭐 할 때 썼나요, 우리가? 색깔을 등록하고 그 색깔 사용할 때 썼죠. 자, 색깔을 등록하는 것 뿐이 아니라 패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 안에 몇 가지 다른 그림도 들어있는 거죠. 자, 여기에다가 패턴 등록해 볼 건데요. 자, 일부러 조금 크게 키워서 해볼게요. 자, 요 자리에다가 스와치 있는 요 그림에다가 지금 선택한 이 그림, 하나의 본이라고 했던 이 그림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집어 넣어 주세요. 올리면 뭔가 등록하시게끔 표시가 됩니다. 마우스 놓으면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자, 그럼 여러분들 이제 패턴을 등록한 거예요. 기존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. 지우시고 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 컬러를 적용하는 것처럼 얘를 클릭해 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이 됩니다.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, 정확하게는. 자,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. 현재 이 상태에서 패턴의 그림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사이즈를 줄여야지 하신다면 해당하는 스와치에 있는 이 아이 패턴에 등록되어 있는 얘를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셔도 되고요.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샘플링 컬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를 변경해서 보신다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또는 하나를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도 가능하고요. 자, ESC 할게요. 자, 자체를 원본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체만도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시려면 스케일 툴, 툴에 보이시는 스케일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세요. 물론 선택을 하고 있어야겠죠.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, 자, 크기를 조절할 때 위에는 똑같지만 어디로 갈 거냐? 밑에 옵션으로 가세요. 옵션에 그전에는 이 밑에 부분이 비활성화 되어 있었는데요. 이번에 보니까 둘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사이즈를 조절할 아이는 오브젝트, 도형이 아니라 패턴이기 때문에 풀고 패턴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. 미리 보기 체크할 거고요. 현재 변화가 없는 이유는 저는 100%이기 때문입니다. 50%로 바꾸고 탭 누를게요. 뒤에 작아진 거 보이세요? 30%로 바꾸고 탭 누르면 더 작게 적용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OK 누르시고 보면 작게 적용되는 거죠. 원래 있던 크기 그대로 다시 적용하고 싶다 한다면 스와치에 등록되어 있던 이 아이콘을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. 네,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. 더블 클릭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겠네요. 자, 클릭하시는 순간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죠. 크기를 조절하는 건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객체가 아닌
패턴을 체크하고 필요한 만큼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더라. 자, 이렇게 가능하고요. 스케일뿐이 아니라 회전도 가능합니다.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마찬가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도형이냐 패턴이냐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. 저는 패턴 체크하고 각도를 45도로 각도로 체크하겠습니다. 그러면 선택된 도형은 회전할 겁니다. 해볼게요. 자, 도형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 45도 각도 탭 회전하죠.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각도를 180도를 회전할 수도 있고요. 90도로 회전할 수도 있고요. 또는 뭐 15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자, 로테이트뿐이 아니라 당연히 리플렉트도 가능하고요. 반전시키는 마주보는 형태처럼. 그 다음에 스케일 툴 안에 들어있는 쉐어도 가능합니다. 쉐어 같은 경우는 사용해 보시면 분명히 정사각형을 만들어 놨지만 쉐어는 뭐예요? 뒤트는 거잖아요. 이렇게 뒤트는 형식도 만들 수 있는 거죠. 네. 자, 패턴을 거는 방법입니다. 자, 너무 많은 거 보여드렸나 싶기도 하지만 자,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을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. 다시 원래대로 클릭하시면 클릭하면 최초의 값으로 돌아가요. 그리고 이런 위치 값도 변경하고 싶다면 선택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 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를 이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옵션이 있어요. 그래서 최초의 가로 값과 세로 값을 얼만큼 이동하게 할 거냐 보이시죠?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드는 것이 패턴이라고 하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양 형태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. 패턴은 다시 한번 염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복잡한 거 말고요. 딱 사각형만 기억을 해주세요.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사각형을 계속 뭔가를 반복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가장 기본 형태는 사각형, 그 중에서도 체크입니다. 체크 형태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꼭 정확하게 딱 체크가 아니어도 뭐 이런 식으로 균형에 맞지 않는 체크를 가지고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 기억을 해주신다면 패턴 적용이 가능합니다. 자, 두 번째 거 한번 패턴 만들어 보죠. 자, 두 번째 것도 기본 기능은 똑같습니다. 상태에서 동그라미 하나 만들 거고요. 자, 색깔 임의로 하나를. 자, 그런 다음에 얘를 적당하게 간격을 띄워서 카피를 해줍니다. 자, 컨트롤 D 하면 편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. 자, 그런 다음에 얘를 그룹 한번 하고 카피를 살짝 해줍니다. 저는 한 이 정도면 될까요? 자, 색깔 일부러 다르게 할게요. 자, 그리고 얘를 다시 그대로 카피. 자, 그래서 아까처럼 하나를 앞에 있는 거를 지웁니다. 지우고 이번엔 왼쪽 정렬이 아니라 이러면 여기끼리만 안 맞는 거니까 이번엔 가운데 정렬을 해보죠. 자, 가운데 정렬했더니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게 되죠. 물론 임의로 맞춘 거기 때문에 간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사실 돼야 되긴 하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어요. 자, 이렇게.
자,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하게 자, 패턴을 한번 등록을 해 볼 건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로선을 하나 딱 긋고, 그리고 마찬가지 가로선을 하나 긋고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. 자, 세로선을 먼저 그은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 도형에서 가장 왼쪽을 기준으로 그대로 따라갑니다. 똑같은 도형이 바로 여기 있네요. 자, 놓고 봤더니 두 번째 칸 여기 있는 도형이 이만큼 잘려 있네요. 근데 이 부분은 없죠, 이쪽에. 그래서 한 칸을 더 가려고 했더니 여긴 계속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초의 기준 시작점을 여기가 아니라 한 칸 옆으로 옮겨서 보면,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같은 자리고,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고, 자, 녹색 동그라미도 동일한 자리로 맞아 떨어진 것 같네요. 가로선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자, 그대로 내려갔더니 녹색은 여기가 맞는데 파란색은 마찬가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데로 내려가려고 봤더니 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계속 그런 것 같아서 똑같이 한 칸을 내려와 보겠습니다. 파란색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, 똑같이 녹색 기준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정량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, 자, 가로선 내려와서 또 다른 도형의 녹색 동일하게 돼 있고 파란색에도 동일한 자리에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요만큼을 하나의 기본으로 잡고 사용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, 가로 선과 세로 선을 패스파인더로 한번 자르게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? 그대로 요만큼 사각형 도형으로 바꿀 수 있죠. 자, 이렇게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잡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리핑 마스크를 거시면 딱 요만큼만 살아남습니다. 보기엔 조금 어색해 보일지 몰라도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네,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자, 얘를 이제 써야 되는구나 하고 이쪽에다 그대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. 이대로 등록하시면 자, 보이시나요? 꽉 차 보이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. 이유는 클리핑 마스크 건 다음에 컨트롤 Y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그림들이 들어있어요. 이만큼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본 형식이란 얘기예요. 틀이란 얘기예요. 그래서 다른 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 보시려고 했을 때 자, 이렇게 걸려버립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, 클리핑 마스크 컨트롤 Y 했을 때 마스크 된 이 부분은 싹 다 지워 주셔야 돼요. 무조건. 바꿔 얘기하자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? 그대로 패스파인더에 안 보이는 부분 날리는 머지 눌러 주시는 거죠. 컨트롤 Y 했을 때 보이는 얘네들이 누르는 순간 뭔가 바뀌었고, 컨트롤 Y에서 보면 그대로 딱 맞죠? 자,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거 지우신 다음에 얘를 등록을 해주어야, 꽉 찬 거 보이시죠? 이제 걸어 볼게요. 얘를 그대로 사각형 띡 맞아 떨어졌죠. 맞아 떨어졌고 클리핑 마스크를 건 걸 강제로 깬 다음에 처리한다. 바꿔 얘기하면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걸면 눈에 보이는 대로 도형화 처리해라 버튼을 눌러 주신다면, 자,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컨트롤 Y에서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된 상태로 걸려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알트 숫자 7 마스크를 풀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
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재밌어요. 자, 이렇게 패턴이 등록이 되는데요. 자, 근데 이렇게 패턴을 등록하는 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. 자, 이상해 보이니까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죠. 자, 똑같은 아이인데 해석을 저는 자, 시작을 세로를 이렇게 했을 때 자, 이 아이를 그대로 또 다른 도형의 이 자리에 배치를 했다면 얘를 조금 더 가서 애초에 어디로? 가운데로 맞춰도 되지 않았을까요? 마찬가지로 자, 가로선을 그은 이 아이가 자, 위치를 옮겨서 그대로 내려왔다면 자, 이렇게 내려온 상태라면 얘도 뭔가 위치가 애매하게 잘리는 상황이니까 조금 조절을 해서 가운데에 마찬가지로 움직이면 배치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이렇게 옮기든 뭐 이렇게 좀 더 옮겨서 이렇게 가운데 옮기든 그럼 여러분 자유예요. 가운데 가든 네 군데 가든 자 그래서 요대로 마찬가지로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날려서 지워주신다면 자, 이 도형만 똑같이 등록한다고 봤을 때 결과물은 첫 번째로 등록한 아이와 또 두 번째로 등록한 아이의 결과물은 사실은 다르진 않겠죠. 다르진 않겠지만 잘리는 위치가 조금 다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의 느낌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 지금 보이는 이 선들 이렇게 보이는 선들은 인쇄했을 때 인쇄 안 됩니다. 고민 안 하셔도 돼요. 정렬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정렬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동그라미로 저는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. 자, 임의로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임의로 살짝 카피를 해서 컨트롤 D 주겠습니다. 자, 한번 그룹을 지을 거고요. 살짝 내려서 한 중간은 그렇고 약간만 더 내려서 카피하고 얘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주겠습니다. 이때 밑에 있는 아이의 한쪽 끝에 동그라미는 지울게요. 자, 처음부터 그냥 지웠어요. 그럼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개수가 한 개 다릅니다. 자, 다른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가운데 정렬해도 되겠지만 자, 재미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대로 카피를 해줍니다. 컨트롤 D. 자, 이 정도면 되겠죠? 자, 위아래 간격 첫 번째 아이를 기준으로 자, 약간의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. 뭐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 정도면 되겠죠.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면 어떤 거는 5개고 어떤 건 4개니까 4개짜리는 이 5개 사이에 배치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가운데 정렬 누르시는 순간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패턴으로 다시 등록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